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를 새로 진행하게 될 김희양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노동관계법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해서 나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 얼굴을요, 혹시 모르겠어요. 기출문제 특강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안 들어보셨다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혀 노동법규를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들도요. 예외 없습니다. 기출문제 특강 보고 오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해서 암기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톡톡톡 찍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여러분? 어차피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으실 거고요. 복습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의 장점입니다. 10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거는 보시면은 제 이제 수업 스타일들이 다 나오실 거고요. 우리 OT 들었잖아요. 저는요, 공부 막 너저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제가 노무사인지라 노동법 얼마든지 어렵고 또 지루하고 깊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지금 딱 1차만 딱 요거 객관식 시험만 나오고 2차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찝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요, 처음 딱 들어가면 우리가 챕터 1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 법에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노동관계법규죠. 근로기준법하고 뭐 노조법이 있지만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노동법의 총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챕터에 대한 중요도가 별 몇 개라고 했나요, 제가? 별 1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쉽게 그냥 대충 딱 하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노동법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큰 줄거리 내지는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좀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보다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책 하나하나 뜯어먹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요, 우리 중요 키워드 먼저 볼게요. 중요 키워드 어디인지 따라오시죠? 제일 앞부분입니다. 중요 키워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딱 봤더니 근로3건의 제한을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죠? 근로3건이 도대체 뭔데? 그거를 제한을 하네. 그죠? 그거랑 근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근로3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해요. 1, 2, 3번까지가. 그래서 즉 근로의 2번의 근로권리의 내용은요. 이거는 바로 헌법 제32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근로 3건, 노동 3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이거는 헌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들은요, 조문을 뜯어 먹을 듯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의 노동법의 특징, 그 기타 이하의 근로 3건의 법적 성질 등등은 제가 나오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1, 2, 3, 4 정도는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중요도 순서로 키워드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오나 봐. 나오면 좀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쌤의 학습 지도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서 좀 반복해서 놓은 거에 불과해요.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요. 우리 노동법 들어가는데요. 자, 노동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노동법이 뭐예요? 노동법. 그렇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2020년도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 좋습니다. 8,590원이겠죠. 결정이 된 거예요. 요거 왜 얘기를 하나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죠?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일반 우리 근로자들 있잖아요. 임금을 벌어먹고 사는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에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색색별로 이제 펜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펜은 밑줄 긋는 펜하고요, 형광펜 하고요, 연필 정도는 꼭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라, 형광펜 쳐라 라고 해드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첫 줄에 밑줄 그으세요. 자,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요, 근로자들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전반에 걸친 법들을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노동법은요, 우리가 하나 필기를 좀 할게요. 필기를 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질적인 대등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실질적 평등이라고 제가 적습니다. 실질적 평등, 실질적 대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등입니다. 여기 사용자, 사용자가 누구예요? 근로자, 사용자 할 때 그 사용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지금 동그라미가 얘가 하나만 있다고 하면 여기로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쵸? 여기에 즉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그쵸? 근로의 권리 제가 헌법 몇 조라고 했나요? 헌법 제 32조입니다. 32조. 요거 법령 쓸 때 요 모양 쓰거든요. 헌법 32조라는 뜻이고요. 여기는요, 근로 3권. 근로 3권은요, 우리 지문에 노동 3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노동으로 좀 쓸게요. 노동 3권이고요. 얘는 헌법 33조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벌써 쓰느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근로의 권리 이거 나오면요. 제가 이거는 개별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개별법. 여기가 개별법이고요. 다른 색깔로 쓸까요? 여기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이 뭘까? 얘는요, 집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법, 노조법 들어보셨죠? 그쵸? 노동조합 법률. 요걸 딱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노동법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실은 힘이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요? 필연적으로 저는요,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을 하고요, 임금을 받아서 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대등하게 좀 힘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32조의 힘을 받아서요. 32조의 수권을 받아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배울 거예요. 챕터 2의 근로기준법 나오죠. 제일 별표 4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이 노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법 이렇게.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우리 뭐 해요? 제가 아까 최저임금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어디로 가나요? 노동부로 뛰어가시잖아요. 그쵸? 노동부, 우리 뭐 해요? 연장 근로수당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진정 넣으시잖아요. 체불진정. 그거랑 또 해고당했어요.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기도 하죠. 다 뒤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그것들이요. 네,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별적인 근로관계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쪽에 나와 있어요. 법이 계약 자유를요, 무한정 인정하게 돼버리면 이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어린 아이들들, 그쵸? 어린 아이들 12시간, 14시간씩 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따가 설명드릴 근대 시민법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그죠? 시민법의 실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한 자유 경쟁으로 놔둬버리고요. 계약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임금을 줘도 일을 해야죠. 왜요? 당장 나는 시급 1,000원, 2,000원이라고 해도 그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일자리가 가니까 계속 가격을 다운을 시켜도 나는 근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기준법 등등해로 들어온 거죠, 법제화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을 주고 있고요, 근로자한테. 그죠? 그리고 여기선 또 뭐예요? 근로 3권 여러분들 아시죠? 뭡니까? 단결권, 또요. 단체 교섭권, 또요. 그쵸? 단체 행동권.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동 3권.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빨간 조끼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그렇게 딱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노동 3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근로자들이 개개인을 모여서는 이거 힘을 주기가 좀 힘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단한테 좀 힘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요. 노동조합을 위시한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집단으로 좀 모일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한 것들이 바로 집단법, 즉 노조법을 위주로 해서 법률이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조금 우리가 개인별로 할 때요. 개인별로 계약을 할 때 약자니까 얘를 좀 도움을 주는 거는 국가가 시스템으로 좀 규율을 해야겠다. 그리고요. 개인이 하면 힘이 딸리니까 여러 집단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조법.
요런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요. 결국 이 사용자하고 대등한 힘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대등 조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치를 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챕터 3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고평법이라든지 그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고평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은 고평법도 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있고요. 고령자 뭐 법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법들이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용자 측에서도 법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요런 걸 이해를 좀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 그림은 한번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법이 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32조 개별법, 근로기준법 들어갈 거고요. 근로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근로 3권, 즉 헌법 33조, 노조법, 집단법, 그쵸? 요렇게 두 개가 모여서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자하고 좀 대등한 힘을 좀 주고 있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노동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하에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 하에서.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종속근로관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적 종속 내지는 경제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한테 제 시간과 제 노동력을 사장님의 처분하에 두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지시와 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냥 종속 노동관계라고 한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경제체제 하에서요.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해서 노사 당사자 간에 뭐 자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즉 최저기준을 설립을 하고요. 최저기준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성. 그렇죠? 단체한테 단체 자치를 보장을 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대등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은요. 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대로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근로자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우리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출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출 지문에 유사하거나 변형이 되어 있거나 기출될 그럴 뭐라 그래야 되죠? 확률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좀 색깔 표시를 해놨으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존권이 뭐예요? 임금. 돈이죠.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직도 하나도 뭐 동그라미나 형광펜이나 이런 거 치진 않았어요. 자본주의. 1번 그 동그라미 1번에요. 자본주의 하나에만 살짝 밑줄을 좀 칠게요. 부정하는 게 아니다. 밑에 나올 거거든요. 자, 양가로 2번의 노동법 특징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특징은요. 제가 이미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나와 있나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조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노동법 목적에 나와 있는 조문에 있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오답으로 나왔을 때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안 한다고 여러분께서 쓰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2번은요. 자, 여기 주의하세요. 수정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수정. 자, 근대 시민법 원리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지 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정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대 시민사회법은요. 밑에 박스 한번 먼저 볼까요? 밑에 박스 알아보기 있죠. 더 알아보기. 자,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내지는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유는 뭐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사용자가요. 아무 근로자한테 너 이 임금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즉 여러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열악화되든지 간에 이거를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민법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면. 그리고요. 또 과실책임의 원칙이 되어 있는데요. 과실책임의 원칙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저 앞에 거, 그렇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과로가 누적이 돼서 산재를 당했어요. 이분이. 잠을 못 자서 기계 돌아가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다쳤어요.
이거 뭐예요? 사용자가 잘못한 건가요? 그쵸? 사용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엄격하게 본다고 하면 그거는 근로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본인이 잠을 못 자서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 아파도 본인 책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너무 폐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좀 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근대시민법을 수정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이 됐냐 봤더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 상대의 원칙은요. 우리가 그냥 요거를 사실은 살짝 좀 비틀어 보면은 우리 최저임금 같은 거 딱 가이드로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뭐 무한정으로 딱 적용이 된다 그러면 최저임금 같은 거 국가가 규율할 필요가 없죠. 4,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몸값 비싼 사람이 시간당 뭐 200만 원을 받든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조금 태클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계약 공정의 원칙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 그죠?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다른 거 보면은 뭐 아니면은 뭐 노동 3권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체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에 무과실책임 원칙이 들어갔는데 무과실책임 원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산업재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가 났을 때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요.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일하는 도중에 화장실 가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업무 중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는 건데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밑에 턱이 있는 거를 못 보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3일 이상의 뭔가를 요양을 요하게 되면 그거는 산재로 처리를 해줍니다. 즉 뭐예요? 과실 여부를 근로자가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업무상 다친 건 일단 치료 먼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산재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기출문제가 뭐 지금 나오긴 했는데 단순히 이 단어를 보고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민법 원리가 무조건 자율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폐해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정이 됐구나.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단어를 체크를 하는 거지만 이해가 되시면 문제가 나오면 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대 시민법의 수정 원리로 나온 것들이 최저 기준, 그쵸? 우리 주 52시간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일에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 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들, 그다음에 주 52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최저임금 8,590원 정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 산재보상제도 설명을 해드렸고 노동 상권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노동법의 특징은요.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2번 나와 있고요. 3번은 종속근로관계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의 지시관계를 받는 거.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노사 대등의 실현. 바로 이거예요. 노사 대등을 실현하겠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만들어주고 노조법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너네가 대등한 당사자의 힘을 가지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규율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이죠. 그죠?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두 문제 나왔어요. 그죠? 여기 지금 노동법의 특징 말씀드렸고 시민법의 수정. 그쵸? 여기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시면은 질문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제가 보던지 담당자분께서 보던지 어쨌든 보고 다 답변을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모 2번 보시면요.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노동법에서 제가 아까 개별, 집단법 얘기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개별법은요. 누가 개별이에요? 노동법에서. 누가 개별이에요? 근로자하고요. 사용자하고요. 1대1 관계. 그렇죠? 근로계약은 누구랑 작성을 하나요? 저하고 저희 사장님이 작성을 하죠. 그렇죠? 그런 기반에 있는 관계를 개별 근로관계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개별법이에요. 그죠? 근로시간, 그죠? 근로장소, 해고 제한 같은 걸 다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개별 근로관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개별법의 종류 알아두세요. 개별법의 종류 밑줄 긋습니다. 근로기준법, 그죠?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다음에요. 그 아랫줄에 파견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답은요, 이렇게 막 섞어 놓거든요. 여기 있는 개별 법들을요,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산안법 이런 거 다 섞어 놓고 노조법 하나 섞어 놓고요. 아, 여기서 뭐 법에 예를 들어서 뭐 개별법이 아닌 것은 내지는 법에 뭔가 분류가 뭐 상이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요, 숫자가 덩어리가 외울 게 많은 것보다 하나 있는 것만 외우면 돼요. 즉 뭐예요? 자, 밑에 보시면 2번의 집단법에는요, 보시면 분홍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있잖아요. 이게 뭐 노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조법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그 아래 협력, 그쵸? 협력에는요, 얘의 근로자 참여에다가 참여의 동그라미 치세요. 됐네요. 그죠? 개별법에 뭐 여러 개 많았어요. 근로기준법. 집단법에는 뭐 있었나요? 노조법, 노동조합. 그 다음에 협력적은요, 근로자 참여. 참여니까 협력이랑 뭔가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객관식으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 아까 개별법 뭐라고 했나요? 헌법 몇 조에서 나온다고 그랬나요?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근로의 권리를요, 구체화시킨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적 노사관계법 바로 밑에 헌법 제32조에 기인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밑줄 하나만 살짝 칠게요. 어차피 뒤에 나와요. 또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밑에 집단법에는요, 33조 있죠? 거기다가도 살짝 치고요. 그 밑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넘어가면 돼요. 고용 관련법은 뭐 크게 나오진 않고요. 카테고리가 집단법은 노동, 그쵸? 노동조합법. 요거 하나 딱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양가로 2번의 노동법의 효력관계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효력관계는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그 법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건데, 우리 헌법 1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헌법 1조? 제가 뭐 그게 나오진 않으니까 왜 여쭤봤냐면, 우리 법의 가장 제일 효력이 센 법은요,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들 다 헌법 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요,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법이 있고요. 법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민법, 상법, 뭐 이런 것들, 형법 이런 것들. 그 밑에 우리가 대통령령, 그죠? 뭐 이런 것들 아시죠? 요거 보통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령이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이게 우선 효력 순위예요. 헌법이 제일 짱짱맨이고요. 그 다음이 법률이고 그 다음이 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암기까지는 아닌데 노동법 이제 노무사 시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노무사 1차에는 이런 것도 나오죠. 효력이. 자,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냥 두 문자 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외울 때 근단취계라고 해서 외웠었어요. 법률, 헌법은 당연한 거니까 뺐고 이 법률을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를 그냥 여기 노동법이니까 근로기준법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근을 동그라미 쳤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의 단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즉 이거죠. 근, 단, 취, 개. 그래서 얘가 제일 센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근로기준법, 법률이고요. 단체 협약, 그죠? 취업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끝.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효력 관계는요, 얘가요 더 세다는 거예요. 단체 협약이. 즉 단체 협약이라는 거 뒤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동조합하고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집단, 노동조합이랑 사용자랑 만들어 놓은 협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노동 3권 배우는 단결권, 노동조합 만들어졌죠. 그래서 단체 교섭에 나가서요, 결국 단체 행동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이루어냈어요. 그 단체 교섭의 결과물이 단체 협약입니다, 여러분들. 세죠? 그쵸? 취업 규칙이라는 거 뭐냐면요, 그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그냥 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취업 규칙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취업 규칙의 효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랬다고 하면 취업규칙상에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때리잖아요. 그거 바로 근거법률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하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1대1로 체결하시는 근로계약. 요거죠. 한 번 더 합니다. 근단취계라고 했어요. 근로기준법, 법령, 법률이죠. 법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이 근로계약서. 끝.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 시에 요거 그래서 괄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있고요. 단체협약, 취약규칙, 근로계약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저랑 다르게 안 할 수 있으니까 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법, 단, 취, 계 해서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고 넘어갑니다. 즉 상위법, 얘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단체협약이랑 근로계약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단체협약이 이긴다고요. 이런 의미예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얘는요. 효력 순위가 다른 거겠죠. 그죠? 얘는 효력이 누가 세고 누가 하위에 있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다른 순위가 있을 때예요. 효력이 뭔가 다를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2번이랑 3번이랑 요렇게 묶을게요. 2번이랑 3번이랑 요렇게 묶어서요. 여기는 같은 순위, 동순위라고 쓰세요. 동순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순위. 단체협약에서 따지는 거예요. 단체협약 조문이 여러 개 있더라. 요럴 때. 단체협약 조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은 뭐 우리가 식비를 안 주기로 했었는데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식비를 이때부터 준대요. 그쵸? 내년도부터 준대요. 그러면 신법 우선이라고요. 동순위일 때. 그죠? 2번 볼게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그겁니다. 어떤 같은 문제에 대해서요. 옛날 법이랑 신법이랑 있으면 당연히 신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3번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효력 순위는 동일해요. 같은 법률 순위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얘는요. 남녀 고평법이랑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형법 같은 거 볼게요. 형법인데 일반적으로 형법은요. 일반적인 형벌을 국가의 형벌 사항을 이제 하고 있는 일반 법이고요. 그런데 형법 말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특경가법 들어보셨어요?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그쵸? 특경가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냥 요거 쓰실 필요 없어요. 특경가법. 즉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뭐 횡령이나 뭐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세죠. 특별하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 이런 걸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 더 먼저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리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요. 법률이 요거 제가 2번, 3번 묶으라고 했잖아요. 동순위. 그쵸? 요 4번은 동순위 아닙니다. 동순위는 각각의 효력이 아까 다른 단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단취계. 여러분들은 법단취계라고 했잖아요. 법률. 법단취계 있을 때 법단취계가 있는데요. 봤더니 얘가 더 이긴다면서요. 그쵸? 얘가 더 이긴다고 했잖아요. 얘보다. 그런데 얘가 더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얘가 더 유리한 거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럴 때는 얘가 더 우선이지만 얘를 좀 더 먼저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얘는 뭐 나오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판례도 약간 분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동법 사항에서는 얘가 뭐 긍정서울도 있고 부정서울도 있고 막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객관식으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있는 거 세 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 근로기본권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양가로 1번 같은 데 보면 기출문제라고 갈색으로 조그맣게 표시가 막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떤가요? 기출문제 밭이죠, 밭. 여기 다른 것들은 몰라도 별표 하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기출문제에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부분만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여기 그 수학에 보면 집합 같은 부분 아닌가요? 하나하나 꼼꼼히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은 해드리는데 앞으로 복습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모르겠어. 라고 체크해 놓으셨던 부분. 그 색깔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이용을 했는데 틀렸던 부분이나 내가 좀 헷갈릴 것 같은 부분, 암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놓은 부분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랑 기출 나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객관식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객관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규 때문에 떨어졌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근로기본권의 개념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로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거 뭐 있어요? 근로의 권리하고요. 근로 3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헌법 32조와 33조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자, 근로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근로 기본권에는 요거 두 개 하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로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이제 막 헌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근로 기본권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헌법 32조에 들어갔었던 거. 그쵸? 여기에 근로 3권.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여기서 막 외국인 얘기 막 나오고 여기 제가 두 문자 하나 또 따드릴 거예요. 외환유. 요렇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적어 드릴 건데 보세요. 근로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얘네를 두 개 다 포괄을 하는 개념입니다. 헌법 32조 하고요. 헌법 33조에 대한 요런 내용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내용을 우리가 근로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보시게 되면 근로의 권리는 말 그대로 국가한테 근로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국민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일자리를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가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최저생계비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조문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되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근로의 권리는요. 일할 권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노동 3권,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요 세 개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실게요. 그 밑에 보시면 근로기본권의 이제 속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려가기 전에요. 근로 3권 그 박스 있잖아요. 거기 밑줄 하나 걷겠습니다. 가로로 치세요. 가로를 어디다 치시냐면 근로자는 여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여기에 가로 치세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그 다음 밑줄 긋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법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결권을 주는데요. 우리가 노조를 결성을 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뭐 때문에 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활동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단결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가 이런 본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내재적 한계라고 합니다. 노동상권에 대한 제한 가서 뒤에 나올 거예요. 미리 한번 맛을 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로기본권의 속성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뭐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이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건요. 우리가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뒷시간에 이제 배워야 되니까 요걸 아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유권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 요것만 좀 먼저 공부를 하고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전부 다 이제 기본권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다 국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예요, 이거. 국가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국가에게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나의 천부적인 인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유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한테 똑같아요. 국가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 뭘 해줘요? 이런 할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을 뭔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뭔가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사회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거. 이거는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 여기다 적을게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무슨 힌트 드린 거예요? 외국인도 들어간다고요. 천부인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런 것들. 뭐 양심의 자유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국가가 노터치, 나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통은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회한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국민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딱 배우시고 오늘은 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근로기준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시민법에 어떻고 막 얘기를 해서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